디즈니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빌런 테마구역, 몬스터 주식회사 테마구역을 만든다고 하네요. 심지어 아바타 테마구역까지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몬스터 주식회사 롤러코스터, 코코 보트라이드, 라이온킹 호름라이드, 어벤져스 다크라이드, 스파이더맨 놀이기구까지 신규 어트랙션 소식도 엄청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바로 디즈니 팬들을 위한 이벤트이자 디즈니 미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 D23 얼티메이트 디즈니 팬 이벤트 자리에서 공개가 되었죠.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발표된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소식들 모두 한 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름 돋을 준비하시고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D23가 어떤 자리이고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2년에 한 번씩 아주 성대하게 열리는 디즈니 팬들을 위한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전시를 본다거나 공연이나 강연을 보기도 하고 디즈니의 미래 계획을 듣기도 하죠. 올해 테마파크 계획 발표 자리는 이랬습니다. 테마파크 부문인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CEO 조시 드마로가 등장해 여러 계획들을 발표하고 중간중간 공연이 진행되기도 하며 관련 이미지니어나 배우들이 등장해 계획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퍼포먼스나 사적인 대화 등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딱 전 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계획 내용들만 모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CEO 조시 드마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thing that we're going to share with you tonight is an active development. This means that plans are drawn. This means that dirt is moving. I just want to be clear with all the fans out there. This isn't blue sky. We are going to do all. 보통 디즈니는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쪽이었는데 최근 몇 년은 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죠. 그런 시각을 염두한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D23 올해의 소식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전 세계에는 6개의 디즈니 테마파크 리조트가 있습니다. 리서브 애너하임에는 세계 첫 디즈니랜드가 있죠.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라는 이름의 파크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 올랜도에는 가장 큰 테마파크 리조트인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요. 매직 킹덤, 앳캇, 할리우드 스튜디오, 애니멀 킹덤이라는 이름의 4개 테마파크가 있죠. 파리에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어드벤처 월드라는 이름의 2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에도 각각 디즈니랜드가 있죠. 도쿄에는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는 6개의 디즈니 리조트에 총 12개의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죠. 지금부터 D23 자리에서 나온 테마파크 소식들을 각 테마파크별로 나눠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올랜도 디즈니월드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에는 이렇게 4개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 중 입장객 기준 세계 1위 테마파크 매직킹덤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킹덤의 키워드는 이렇게 4개입니다. 먼저 빌런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빌런들이 등장하고 이 빌런들의 인기가 늘 많은 편인데요. 이 빌런들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이 새롭게 생길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이름은 미정이지만 이런 모습의 테마구역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디즈니 치고는 꽤나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테마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보면 롤러코스터로 보이는 어트랙션이 보이고 말레핀센트 드래곤과 함께 높은 언덕 위의 성 그리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건물들도 보입니다. 2개의 놀이기구가 들어설 이 테마구역은 매직킹덤 역사상 가장 큰 확장구역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매직킹덤 어디에 생기게 될까요? 2년 전 디즈니는 비욘드 빅선더 마운틴 프로젝트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기 롤러코스터 빅선더 마운틴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게 내용이었죠. 현재 매직킹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빅선더 마운틴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이 있는 이곳과 그 뒤로 땅을 더 개발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당시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코코나 엔칸토 관련 어트랙션이 들어설 것처럼 그려져 있고 멀리 어두운 분위기로 그려진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에 그려졌던 빌런 테마구역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코코나 엔칸토 이야기는 취소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코코나 엔칸토를 버린 건 아니니까 이 소식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매직킹덤이 위치한 미국 올랜도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는데 현재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직킹덤에서 가까운 곳에 신규 테마파크를 짓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등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괴물들 테마로 하는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이 생길 것이란 사실이 최근 발표된 바 있었죠. 마치 이에 맞서 우리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걸 활용한 테마구역을 우리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오픈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직킹덤 두 번째 키워드는 카입니다. 디즈니는 이번 D23 자리에서 애니메이션 카를 테마로 하는 신규 어트랙션을 2개나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앞서 언급했던 빅선더 마운틴 주변 땅을 활용해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서부에 위치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가면 레디에이터 스프링스 레이서란 이름의 카 어트랙션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캐릭터를 타고 주변을 구경하다가 실제 경주하듯이 질주하는 스릴 어트랙션인데요. 이런 비슷한 놀이기구가 생길 거라고 하죠. 다만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좀 더 거칠고 보다 더 스릴 넘치는 느낌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구간도 있고 얕은 물을 통과하기도 하죠. 다리를 건너는 구간도 있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미지만 보면 흙이 흩날리는 부분도 보이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라이드 형태 자체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있는 카 어트랙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두 번째 어트랙션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만 되었을 뿐 특별한 이미지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D23 직후 디즈니 측은 이미지 한 장을 더 공개했는데요.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카 테마구역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건데 저 멀리 현재 있는 빅선더 마운틴 롤러코스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카 테마구역이 자리 잡을 거라는 얘기죠. 이 그림을 토대로 지도를 돌려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즉 지도를 보면 현재 있는 이 강과 섬을 없애고 이 자리에 카 테마구역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빌런 테마구역은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직킹덤 세 번째 키워드는 야간 퍼레이드입니다. 2025년 여름 새로운 야간 퍼레이드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디즈니 스타라이트로 정해졌습니다. 매직킹덤에서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야간 퍼레이드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9년 만에 공연되는 야간 퍼레이드가 됩니다. 이미지를 다시 보면 피노키오에 나오는 요정을 비롯해 피터팬과 wendy 그리고 엘사를 볼 수 있고 엔칸토 차량이 따로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엔칸토의 미라벨, 이사벨라, 브루노가 보이네요. 매직킹덤의 마지막 키워드는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태번이란 이름으로 해적들의 선술집 테마의 레스토랑이 생길 예정인데요. 작년에는 이런 이미지가 미리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 D23 자리에서는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려진 것 같네요. 이미지만 보면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해적들이 나와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앵무새인데요. 이 앵무새는 작년에 공개된 첫 이미지에서도 강조되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새는 바커버드입니다. 한쪽 눈이 없고 다리가 하나 없으며 가슴털은 뽑혀있고 대신 그 자리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해적 앵무새죠. 이 앵무새는 1973년부터 2006년까지 실제로 캐리비안 해적 놀이기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트랙션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2006년 제거가 되었죠. 그리고 19년 만에 선술집에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옛 캐릭터를 잊지 않고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참 디즈니다운 결정인데요. 이 앵무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아마도 공연을 보면서 뭘 먹게 되는 곳이 되거나 현재 스타워즈 테마구역에 있는 오가스 칸티나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해적처럼 말하고 서빙하는 퀘스트들이 등장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올랜도 디즈니월드 두 번째 테마파크 앳캇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앳캇은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테스트 트랙입니다. 테스트 트랙은 디즈니월드 앳캇의 인기 어트랙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디자인한 차량을 직접 타서 테스트해본다는 설정으로 여러 코스를 질주해보고 마지막에는 야외로 나가면서 속도까지 체크하게 되는 스릴 어트랙션이죠. 디즈니월드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어트랙션입니다. 테스트 트랙은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종료하고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미 한번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리뉴얼에 들어가는 거라 테스트 트랙 3.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래전 이 자리에는 월드 오브 모션이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고대부터 미래까지의 교통의 발전을 관람하는 놀이기구였죠. 테스트 트랙 3.0 버전은 스릴은 유지하되 월드 오브 모션에서 영감을 얻어 리뉴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 오브 모션 당시의 어트랙션 건물 디자인이 이랬는데 테스트 트랙 3.0 버전도 월드 오브 모션 때와 비슷하게 작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옛 어트랙션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앳캇의 두 번째 키워드는 라운지입니다. 앳캇 테마파크 상징이 되는 건물은 바로 이 구 형태의 건물인데요. 이 안에는 스페이스십 얼스라는 이름의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사를 관람하는 어트랙션이죠. 이 어트랙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라운지가 하나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세 번째 테마파크는 바로 할리우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는 이 할리우드 스튜디오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할리우드 스튜디오에는 세계 최초의 몬스터 주식회사 테마구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1편 이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보다는 웃음소리가 필요해진 몬스터들이 우리 인간들을 몬스터 세상으로 초대했다는 설정이죠. 이미지를 가만히 보면 설리 캐릭터 디자인으로 된 슬라이드도 보이고 캐릭터 만남도 이루어지고 거리 공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 몬스터 모양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굿즈도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몬스터들이 살고 있는 몬스트로폴리스가 재현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다거나 몬스터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이미지로 돌아가 보면 꽤나 큰 규모의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 안에는 어트랙션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몬스터 주식회사 롤러코스터가 생기는데 디즈니 역사상 처음 만들어지는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가 될 예정이죠.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는 매달려서 타는 형태의 롤러코스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어디에도 이런 형태의 롤러코스터는 없었습니다. D23 현장에서는 이 어트랙션을 작게 미니어처 모델로 만들어서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니어처만 보면 공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뭔가를 관람하면서 타는 형태는 아니고 큰 공간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질주하는 형태의 롤러코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 영화를 보면 수만 개의 문들이 매달린 공간에서 캐릭터들이 질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모티브로 만들어지는 롤러코스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수만 개의 문들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은 공간 안을 여러 대의 롤러코스터들이 교차하면서 운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몬스터 주식회사 테마구역은 2025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마지막 테마파크는 바로 애니멀 킹덤입니다. 동물과 자연을 테마로 하는 이 테마파크에는 어떤 소식들이 발표되었을까요? 애니멀 킹덤의 키워드는 4개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엔칸토입니다. 애니멀 킹덤은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 테마구역 중 바로 이곳은 다이노랜드 USA라고 불리는 곳으로 공룡을 테마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타임머신 기능이 있는 차량을 타고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넘어가 모험을 펼치는 다크라이드, 다이노소어 어트랙션이 있기도 한데요. 디즈니는 오래전부터 이 테마구역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룡을 버리고 중남미를 테마로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는 거였는데요. 이 테마구역의 이름을 푸에블로 에스페란자로 정했다고 하네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희망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엔칸토 세계가 바로 이곳에 재현될 예정입니다. 원작의 배경이 콜롬비아였기 때문에 중남미를 테마로 하는 푸에블로 에스페란자 테마구역과 일치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살아있는 집 까시타가 그대로 재현될 예정이고 우리가 이 집을 돌아보게 된다는 설정의 어트랙션이 자리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가장 어린 안토니오가 마법을 부여받는 날이 나옵니다. 안토니오는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법을 갖게 되는데 이 날에 우리가 까시타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설정이죠. 까시타의 마법으로 움직이게 된 가구를 타고 집 내부를 돌아보게 된다는 놀이기구인데 영화 속 캐릭터들과 장면들을 관람하는 다크라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오픈 예정이라고 하네요. 애니멀 킹덤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푸에블로 에스페란자 테마구역의 또 다른 어트랙션으로 인디아나 존스가 생길 예정이죠. 현재 이 테마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다이노소어 어트랙션이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 있는 인디아나 존스 어트랙션과 트랙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테마만 변경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 인디아나 존스 어트랙션이 있는 곳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인데요. 이 둘과는 완전 다른 스토리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대 마야 사원 안에 신화 속 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을 따라가는 설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꽤나 스릴 넘치는 다크라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엔칸토 어트랙션과 인디아나 존스 어트랙션은 모두 기존 애니멀 킹덤 테마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멀 킹덤은 동물, 자연, 신화 속 동물을 테마로 하는 어트랙션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데 엔칸토와 인디아나 존스는 그런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엔칸토의 안토니오 캐릭터를 굳이 부각시키고 인디아나 존스도 신화 속 생물이 사원 안에 있다는 설정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질감 없이 잘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니멀 킹덤의 또 다른 키워드는 회전목마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듯한 목마를 타는 회전목마 어트랙션도 푸에블로 에스페란자 테마구역에 생길 예정입니다. 디즈니의 인기 동물 캐릭터들을 모티브로 해서 나무로 깎아서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D23 현장에서는 그 예시로 업에 나오는 케빈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에블로 에스페란자 테마구역에는 엔칸토, 인디아나 존스, 회전목마 3개의 어트랙션이 생기게 됩니다. 애니멀 킹덤의 마지막 키워드는 주토피아입니다. 동물을 테마로 하는 파크 애니멀 킹덤이라면 주토피아가 참 잘 어울리겠죠. 이미 주토피아 관련 어트랙션이 생길 거라는 사실은 디즈니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미지 한 장이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어트랙션의 이름은 주토피아 베러 주게더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애니멀 킹덤 한가운데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 아래에는 현재 벅스라이프 테마의 관람형 어트랙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D 안경을 쓰고 영상을 관람하는 형태의 어트랙션이죠. 이 어트랙션을 리뉴얼해서 만드는 것이 주토피아 베러 주게더입니다. 2025년 겨울 오픈 예정이고 움직이는 클로우하우즈 애니메트로닉스가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는 미서부에 있는 디즈니랜드 리조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이죠.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는 2개의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디즈니랜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와 관련된 소식으로는 이렇게 4가지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70주년입니다. 1955년 7월 17일에 처음 문을 연 디즈니랜드가 2025년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D23 자리에서는 70주년 로고가 공개되었는데요. 2025년은 70주년을 축하하는 해가 될 예정이죠. 오래전부터 70주년 때는 야간 퍼레이드 페인트 더 나이트 공연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페인트 더 나이트는 홍콩 디즈니랜드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 각각 공연되던 야간 퍼레이드였는데요.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는 60주년 때 선보였던 야간 퍼레이드였는데 유독 짧게 공연되고 사라졌죠. 이에 70주년 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D23 자리에서는 70주년 로고만 공개되었을 뿐 야간 퍼레이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두 번째 키워드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디즈니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는 지금처럼 거대해진 디즈니 왕국을 모두 보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디즈니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래서인지 디즈니는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월트 디즈니와 관련된 어트랙션 월트 디즈니 매지컬 라이프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애니메트로닉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 선보이는 공연형 어트랙션이죠. 현재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 가면 그레이트 모먼트 위드 미스터 링컨이라는 이름의 공연형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이 공연형 어트랙션에서는 실물 크기의 링컨
링컨 대통령이 애니메트로닉스로 등장하는데요. 내년에는 이 공연장에서 월트 디즈니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디즈니 영화 속 캐릭터들이 애니메트로닉스로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월트 디즈니가 애니메트로닉스로 만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책상이 재현되고 그 책상에 걸터 앉아 이야기하는 월트 디즈니가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세 번째 키워드는 공주와 개구리입니다. 얼마 전에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매직 킹덤에서 공주와 개구리를 테마로 하는 어트랙션 티아나의 바유 어드벤처가 오픈했었는데요. 이는 기존에 있었던 스플래시 마운틴을 리뉴얼해서 만든 푸름라이드 어트랙션입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을 공주와 개구리 테마로 변경하는 건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도 진행 중이었는데요. 올랜도 디즈니월드보다 조금 늦게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 오픈 날짜가 11월 15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이번 D23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도 공개가 되었죠. 그런데 이 포스터 하단을 보면 바유 컨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지도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크리터 컨트리 테마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티아나의 바유 어드벤처가 오픈할 예정이죠. 오픈과 동시에 크리터 컨트리 테마구역 이름이 바유 컨트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오픈했을 당시 이 테마구역의 이름은 인디언 빌리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베어 컨트리가 되었고 스플래시 마운틴이 오픈하면서 지금의 크리터 컨트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바유 컨트리로 변경되는 겁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마지막 키워드는 스타워즈입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 가면 스타워즈 테마구역이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한 행성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 어트랙션으로는 밀레니엄 팔콘 스머글러스 런이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을 직접 타보는 형태의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인데 진짜 우주선을 운전하는 기분이 들도록 연출되죠. 디즈니는 이 어트랙션에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캐릭터 이야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두 캐릭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2026년에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라는 제목의 새 스타워즈 영화가 개봉할 예정인데 이 개봉 시기에 맞춰 어트랙션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와 마주보고 있는 파크는 바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입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와 관련된 소식으로는 이렇게 4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중 아바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디즈니 CEO 밥 아이거는 조주총회에서 이미지 하나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와 함께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 아바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이와 관련해 밥 아이거는 몇 차례 아바타를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작 디즈니 측은 CEO 말이 나간 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바타가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냐 긴가민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D23에서 이를 공식 인정한 겁니다. 아바타 테마구역은 현재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애니멀 킹덤에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판도라 행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만들었는데요. 떠있는 산이 인상적인 테마구역이죠. 그런데 애너하임 버전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D23 발표에서는 디즈니월드 버전이 아바타 1편을 옮긴 것이라면 애너하임 버전은 아바타 물의 길과 더불어 앞으로 계속 개봉할 아바타 시리즈를 모티브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트라이드가 생길 예정인데요. 거대한 생명체가 물 밖으로 나온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가 큰 어트랙션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크기에 무언가가 튀어나올지 아니면 미디어로 처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올랜도 디즈니월드 버전의 아바타 테마구역에도 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나비 리버 전이라고 불리는 이 라이드는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판도라 행성을 구경하는 형태의 잔잔한 놀이기구인데요. 같은 보트라이드라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디즈니는 이를 의식했는지 애너하임 버전은 스릴 넘치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역동적이고 강렬하며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D23 자리에서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올랜도 버전의 보트라이드는 야외로 나오는 구간이 없는데 애너하임 버전의 이미지를 보면 야외로 나오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크란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요. 드론으로 연출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 보트라이드는 때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알 수 없도록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위험한 존재가 보트를 노리기도 하죠. 여러 소문에 의하면 이 보트라이드는 상하이 디즈랜드에 있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은 보트를 타고 해적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형태의 놀이기구인데 보트가 회전하기도 하고 거대한 스크린과 실제 세트가 어우러지면서 몰입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어느 곳에 아바타 테마구역이 생길 것인지 언제쯤 오픈할 것인지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코코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코코 어트랙션이 생길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보트를 타고 코코 이야기를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구엘을 비롯한 주요 캐릭터들이 애니메트로닉스로 개발 중이고 2026년에 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확히 어느 위치에 코코 어트랙션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어벤져스입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는 어벤져스 테마구역 어벤져스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영웅 후보가 되어 어벤져스 멤버들과 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설정을 가진 테마구역이죠. 디즈니는 어벤져스 캠퍼스 테마구역을 2배로 넓힐 것이라면서 신규 어트랙션 어벤져스 인피니티 디펜스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훈련을 넘어 실전에 우리가 투입된다는 설정이죠. 이 라이드는 마블이 밀고 있는 멀티버스를 소재로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는 패배했지만 다른 세계 타노스는 승리해 폭군이 되었다면 이런 재미난 설정으로 만들어진 어트랙션이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디펜스
타노스죠. 승리한 타노스가 멀티버스를 넘나들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니자 우리가 어벤져스 멤버들과 함께 아스가르드, 와칸다, 뉴욕 등을 넘나들며 그런 타노스를 막는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미지를 보면 아이언맨, 앤트맨, 헐크, 블랙팬서 등이 등장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D23 자리에서는 이 어트랙션의 차량 디자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 혹은 최근에 오픈한 도쿄 디즈니시의 피터팬 놀이기구처럼 방향이 자유자재로 바뀌면서 미디어를 활용한 어트랙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2025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픈 시기는 미정입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마지막 키워드는 토니 스타크입니다. 앞서 본 어벤져스 인피니티 디펜스 어트랙션 입구 이미지를 보면 입구 옆으로 또 다른 어트랙션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 또한 신규 놀이기구인데 이름은 스타크 플라이트 랩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라이드는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가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개발했고 우리가 테스터가 되어 미리 체험해본다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타보진 못했어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법한 로보담 어트랙션처럼 생겼는데요. 기존 로보담 어트랙션은 탑승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전부였다면 스타크 플라이트 랩은 좀 더 특별해 보입니다. 여기에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서 2인승 자리에 탑승하면 차량이 이동하고 로봇팔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결합 후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탈 때마다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 번 탑승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앞서 설명한 어벤져스 어트랙션에서도 그렇고 지금 설명한 어트랙션에서도 그렇고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네요. 프리쇼에서 모습을 드러내거나 목소리 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디즈니 테마파크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 있는 파리 디즈니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디즈니랜드는 두 개의 테마파크가 역시 붙어 있습니다. 이 중 디즈니랜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디즈니랜드의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야간 공연인데요. 제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5년 1월부터 공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이 프로젝션 매핑으로 채워지고 파리 디즈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메인스트리트 USA 거리의 건물들도 매핑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미지를 보면 피노키오, 미녀와 야수, 엔칸토, 신데렐라, 물란, 스티치 등의 캐릭터가 나올 예정으로 보이고요. 드론 기술도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디즈니랜드가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 드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파크죠. 이번에는 파리 또 다른 테마파크 디즈니 어드벤처 월드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테마파크는 현재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파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이 진행 중이고 리뉴얼 작업이 종료되면 디즈니 어드벤처 월드로 파크 이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디즈니 어드벤처 월드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라이온킹이죠. 파리 디즈니랜드에 라이온킹 어트랙션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번 D23 자리에서 공식 발표가 된 겁니다. 무려 라이온킹 테마구역이 따로 생기는 건데 이름하여 프라이드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D23 자리에서 모형으로 테마구역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동물들이 있는 곳을 테마로 하고 있다가 보니까 다소 휑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느낌으로 완성될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곳에는 후룸라이더 스타일의 어트랙션이 생길 예정인데 영화에 등장하는 프라이드 락이 보이고 그 옆으로 보트가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있는 스플래시 마운틴 혹은 최근에 오픈한 티아나의 바이오 어드벤처가 저절로 떠올려지는데요. 모형으로 봐도 참으로 흡사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어느 정도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부 구성이나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디즈니 어드벤처 월드는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었잖아요. 현재 파크가 이곳이라면 긴 길을 따라 걸어서 나오는 곳이 확장구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 길 끝에는 거대한 크기의 호수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호수 이름은 어드벤처 베이로 정해졌습니다. 이 호수 오른쪽에는 겨울왕국 테마구역이 위치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 오픈은 2026년으로 정해졌죠. 그리고 그 왼쪽으로 앞서 언급한 라이온킹 테마구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디즈니 어드벤처 월드의 두 번째 키워드는 호수 공연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새로운 호수 어드벤처 베이에서 펼쳐지는 야간 공연이 생길 예정인데요. 호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수, 레이저, 화염, 드론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수에서 하는 야간 공연은 디즈니월드 앱갓에서도 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왕국 테마구역이 오픈하는 2026년에 이 호수 야간 공연도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디즈니 리조트는 아시아 쪽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부터 보도록 하죠. 홍콩 디즈니랜드의 키워드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우선 홍콩 디즈니랜드의 특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홍콩 디즈니랜드는 토니 스타크가 주최하는 스타크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는 설정으로 테마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크 엑스포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고 구경 도중에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게 된다는 스토리로 각각의 어트랙션이 꾸며져 있죠. 아이언맨 어트랙션은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다가 빌런을 만나 공경에 처하게 되고 앤트맨 어트랙션은 우리가 앤트맨만큼 작아져서 앤트맨을 도와 빌런을 무찔러야 한다는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D23에서 발표된 신규 어트랙션은 스파이더맨을 테마로 하는데요. 토니 스타크가 최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피터 파커를 초대했는데 피터 파커만 엑스포를 찾은 게 아니라 그를 따라 빌런들도 방문하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설정이죠. 이 이미지 외에는 특별히 더 언급된 것이 없어서 예측이 좀 어렵지만 이미지만 보면 타워 오브 테러와 비슷한 어트랙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워 오브 테러는 저주받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디즈니의 인기 어트랙션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타워 오브 테러와 비슷한데 보통은 앞만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이미지만 보면 위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위에서 거미줄로 우리가 탄 차량을 잡고 있고 그 밑으로는 닥터 옥토퍼스가 올라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예정인지 아직은 정확히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오픈 시기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죠. 이번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키워드는 스파이더맨 롤러코스터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와 똑같은 스파이더맨인데 롤러코스터라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옆으로 스파이더맨이 매달려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다른 이미지를 보면 특정 공간에 롤러코스터가 서 있고 스파이더맨이 무언가와 싸우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토대로 보건대 이 이미지만 보면 특정 장면에서 급발진을 할 것만 같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신규 어트랙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이 그림이 유출되기도 했는데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롤러코스터 트랙 같은 것이 실내로 들어갔다가 야외로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급발진하는 구간, 뒤로 급발진하는 구간 등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앞서 봤던 이미지의 상황이 펼쳐지고 앞으로든 뒤로든 급발진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작년 말에 주토피아 테마구역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옆에 스파이더맨 롤러코스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도쿄 디즈니 리조트입니다. 올해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거대한 테마구역을 오픈해서인지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굳이 키워드를 뽑자면 야간 공연입니다. D23 자리에서 가장 짤막하게 언급되고 넘어갔는데 올해 9월에 선보일 신규 야간 공연 리치 포 더 스타스입니다. 이 소식은 제가 웹진과 인스타그램에서 꾸준히 알려드린 바 있었죠. 9월 20일부터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디즈니 크루즈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와 관련된 키워드는 3개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13척입니다. 디즈니는 2031년까지 4척의 크루즈를 더 만들어 총 13척의 크루즈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디즈니 크루즈는 디즈니 매직, 디즈니 원더, 디즈니 판타지, 디즈니 드림, 디즈니 위시가 운영 중이고 올해 12월에 디즈니 트레저, 내년에 디즈니 데스티니가 첫 출항을 할 예정이죠. 내년에 아시아 최초의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어드벤처호도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도쿄 디즈니 측에서도 디즈니 크루즈를 202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총 9척입니다. 여기에 4척을 더해 13척의 디즈니 크루즈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디즈니 크루즈 관련 소식으로는 모아나도 있었습니다. 올해 첫 출항하는 디즈니 트레저호에서는 모아나 뮤지컬 디즈니 더 테일 오브 모아나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D23 자리에서는 이 이미지가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모아나에 나오는 빌런 테카를 무대 위에 구현할 예정인데 그 높이가 4.5m에 달한다고 하네요. 디즈니 크루즈 사상 가장 큰 캐릭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디즈니 트레저호에서는 미녀와 야수 뮤지컬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이미 전에 오픈된 정보라 이번 D23 자리에서는 특별히 더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의 마지막 키워드는 헤라클레스입니다. 내년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디즈니 데스티니 호에서 볼 수 있는 공연으로 뮤지컬 헤라클레스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타이틀만 공개되고 세부 사항은 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해 열린 D23 얼티메이트 디즈니 팬 이벤트에서 나온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들의 소식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우와, 정리해야 할 소식이 많아서 진짜 역대급으로 대본 길이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소식 중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